중학교 2학년 친구들 안녕. 예스아카데미 세라쌤이야. 이번 시간은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풀이 시간인데,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주말 동안 체크 88에서 94페이지, 센 121페이지에서 124페이지까지 우리 친구들이 숙제로 풀어봤을 거야. 자, 그 중에서 조금 중요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오늘 문제풀이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더 많은 센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할 거야. 자, 그러면 먼저 체크 93페이지에 3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 3번 연립방정식 4x-y는 마이너스 5 이거랑 3x-ay는 12의 해가 1차 방정식 2x-3y는 15를 만족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 별표가 되어 있지? 분명히 풀이는 어려운 문제가 아닐 거야. 그런데 자, 일단은 이 두 식의 해가 1차 방정식 이 식을 만족을 한대. 그러면 그 해는 xy의 해가 2x-3y = 15 이 식과 식의 해이기도 한 거잖아. 그러면 지금 미지수가 상수 a가 있는 식을 제외한 이 두 식을 가지고 x와 y에 대해서 풀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먼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번 문제는 4x-y는 마이너스 5 이 식과, 자, 여기 밑에 있는 식을 풀어준다고 했죠.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식 두 번째 첫 번째 식에 3을 곱해주자. 그러면 12x-3y는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은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2x-3y는 15. 자, 그래서 변변끼리 빼줘야 되겠죠. 빼주면 y항이 소거가 되고요. 10x는 마이너스 30이 되겠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 자, 그러면 x-3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30, 27이니까 12를 마이너스 12 넘어가서 플러스 12니까 7이 되겠네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7이 되겠네. 대입하면. 그지?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7이니까 이 식을 여기에 대입을 해서 a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3x-ay는 12라는 식에 넣으면 마이너스 9 빼기 플러스가 되겠지. 7a는 12가 되니까 7a는 21, a는 3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a는 3이 정답이 되겠다. 그죠?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식은 아닌데, 문제를 읽으면서 x와 y에 관한 방정식, 어떤 연립방정식을 풀어줘야 할 건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6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서로 같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 자, 그러면 4개의 식이 주어졌는데 x, y 미지수가 있고 a와 b 상수도 미지수로 있어요. 그러면 x, y에 관한 식을 먼저 하나 풀어줘야 되겠지. 아까 앞에서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래서 6번은 0.5x, 0.5y는 1.5 이 식과 0.3x 플러스 0.1y는 0.7이라는 식을 통해서 먼저 x와 y의 해를 구하고 난 뒤에 이 두 식에 넣어서 a와 b의 값을 구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에는 다 50을 곱하면 되겠다. 그지? 50을 곱하면
그러니까 10을 곱하고, 자, 10을 곱한 다음에 5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x 더하기 y는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식에는 다 10을 곱해주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3x 플러스 y는 7 이라는 식으로 정리가 됐죠. 자, 그러면 변변끼리 빼서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4, x는 2가 되겠네요. 그러면 y는 x 대신에 2를 넣어서 1이 되겠다. 그지? y는 1. 자, 그러면 x 대신에 2, y 대신에 1을 이 식에다가 넣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2x 대신에 2니까 4. 4 빼기. 자, y가 1이니까 마이너스 1은 a. 그래서 a는 3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식에다가 또 넣어봅시다. x 대신에 2, y 대신에 1은 5. 그러면 b는 3이네요. 자, a도 b, a도 3, b도 3 해서 물어보는 값이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a 플러스 b는 3 플러스 3 해서 6이겠네요. 자, 그래서 6이라고 쓰면 되겠다. 그지? 간단한 문제였네요. 자, 그러면 이제 활용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90 체크 93페이지 이어서 9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9번 문제는 일에 관한 문제야. 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일을 전체의 일이 1이라고 둔다 그랬지.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재승이와 원혁이가 짐 담벽에 색을 칠하려고 한다. 재승이와 원혁이가 함께 칠하면 6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일을 끝낸다는 말이 나오면 무슨 일이 끝이 났을 때, 완성이 되었을 때, 그때가 1인 거야. 자, 그러면 재승이가 하는 일의 양을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원혁이가 하는 일의 양을 y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둘이서 같이 6시간 만에 하는 거잖아. 그러면 6분의 1, 6시간이니까 6x다. 그지? 6x 더하기 6y 하면 1이 되는 거야. 끝낼 수 있는 일이래. 그런데 재승이가 2시간 일하고 2x지? 2시간 동안 칠하고 원혁이가 12시간 동안 해서 색칠을 또 끝을 냈대. 자, 이런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풀면 되는 거야. 자, 선생님은 이 식에 곱하기 3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6x 플러스 6y는 1, 6x 36y는 3 해서 변변끼리 빼주도록 합시다. 그러면 x가 소거가 되고 마이너스 30y는 마이너스 2. 그래서 y는 15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15분의 1. 자, 일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답이 분수로 나오는 게 거의 당연해. 왜냐면 몇 분의 1만큼 일을 하고 남겨두고 몇 분의 1만큼 일을 하고 남겨두고 이렇게 해서 다 합쳐서 1의 1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분수가 나왔다고 당황하지 않고 분수가 나왔으면 잘 풀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 y가 15분의 1이니까 x는 어디다가 넣을까요? 여기다가 넣어볼까요? 그러면 자, 6x 플러스 15분의 6은 1. 그래서 6x는 15분의 9지. 그래서 x는 15분의 9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3. 그래서 30분의 3. 3, 1은 3, 3, 5, 15니까 5, 20. 10분의 1이네. x는 10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 일을 원혁이 혼자서 끝마치려면 몇 시간이 걸리는지 구하시오 라고 했어. 그러면 원혁이가 하는 일의 양이 y잖아. 그지? 원혁이가 15분의 1의
일을 하는데 며칠 동안 하면 일이 될까요? 끝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 15겠지. 그래서 15일 동안 일을 해야 되는 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몇 시간이 걸리냐고 또 물어봤어. 그러니까 15 시간이지 참 15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쓰면 되겠죠? 선생님 대의로 봤네. 6시간이고 12시간이고 이렇게 시간이니까 12시간, 15시간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1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1번은 둘레의 길이가 1.5km인 호수. 자, 11번. 둘레의 길이가 1.5km인 호수를 철수와 영희가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걷고 있대. 철수와 영희가 호수의 둘레를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반대 방향으로 걸으면 10분 후에 처음 만나고 같은 방향으로 걸으면 50분 후에 처음으로 만난다고 한다. 철수와 영희의 속력은 분속 몇 미터인지 각각 구하시오. 분속. 자, 그러면 우선 철수가 걸은 거리가 더 빠르죠. 철수 속력이 영희 속력보다 더 빠르니까, 자, 같은 지점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호수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철수가 같은 반대 방향으로 걸을 때는 철수가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와가지고 영희는 이쪽으로 가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영희는 이 정도 갔고 철수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만나는 거겠지. 그죠? 그렇게 만난 거리가 호수 둘레의 길인 거지. 또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반대 방향으로 갈 때고 그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철수가 철수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영희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영희를 한 바퀴 더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온 거겠죠. 그러니까 둘레는 그만큼을 뺀 거리겠지. 이만큼을. 그렇기 때문에 식을 이제 세울 때는 일단은 호수 둘레의 길이는 철수가 걸은 거리랑 영희가 걸은 거리를 합한 것이 일단 첫 번째로 호수의 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빼기를 한 것이 호수의 길이겠지. 그러면 이제 먼저 해줘야 될 게 단위를 맞춰줘야 되겠지. 1.5km래. 그런데 지금 우리는 분속 몇 미터인지 구할 거라서 일단 미터 단위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호수의 둘레는 일단 1500m로 바꿔줄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자, 철수 속력을 x 미터라고 하고 분당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영희의 속력이 y 미터 per 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거속시지. 지금 거리와 속력, 시간에 관한 식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라고 했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지난 시간에 우리 했어요. 시 해서 자, 거리는 그러니까 호수의 둘레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되겠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리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은 철수 속력, 영희 속력 다 정해놨고 이제 둘이 같은 방향으로 먼저 처음에 반대 방향으로 걸었을 때는 반대 방향으로 걸으면 10분 후에 처음 만난대.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거리를 할 거잖아. 그러면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속력에다가 10분 뒤에 만나니까 10분 곱하기 x 한 것과 10분 곱하기 y 한 것이 이렇게 되겠죠. 둘레 거리가 되겠죠. 이런 식을 하나를 만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야. 같은 방향으로 하면 50분 후에 처음으로 만난대. 그러면 50x 빼기 50y 한 것이 150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두 식을 이제 간단히 우리가 10으로 나눠주고 이 식은 5로 한 번 더 나눠주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x 플러스 y는 15, 150.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는 3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변변끼리 더해 줍시다. 그러면 y가 소거가 되고 2x는 180. 그래서 x는 90이 되겠네요. 그러면 y는 x 대신에 90을 넣으면 y는 요거를 여기다가 넣어서 풀면 60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것은 각각 철수와 영희의 속력은 분속 몇 미터인지 나타내시오. 그러면 분당 철수는 90m, 분속 90 이렇게 쓰면 되겠지. 철수는 분속 90m, 영희는 분속 60m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식 세우는 것이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가 있지만 문제 푸는 것은 하나도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그죠? 자, 식을 세울 때 거속시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면 여러분들이 큰 문제 없이 다 속력에 관련된 문제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15번 문제를 또 풀어봅시다. 15번 문제는 다음 표는 우유와 소고기 100g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양과 열량을 나타낸 것이다. 우유와 소고기를 합하여 단백질 52g, 열량 440kcal를 얻으려면 우유와 소고기를 각각 몇 g씩 섭취하면 되는지 구하시오 라는 문제야. 자, 그러면 일단은 표가 주어졌는데 우유는 단백질이 3g, 열량이 60kcal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 표는 우유가 100g 중에서 3g이 단백질이라는 거야. 소고기는 100g 중에 20g이 단백질이라는 거겠지. 그러면 1g 속에는 자, 우유 1g 속에 있는 단백질은 우유 같은 경우는 100분의 3이고 소고기는 100분의 20g이 되는 거야. 그죠? 열량도 마찬가지야. 열량도 100g 중에서 60이잖아. 그지? 100분의 60, 또 100분의 100 이렇게 바꿔줘야 돼. 표를. 중요한 것은. 자, 그래서 간단히 하게 되면 간단히 이거는 1이고 이거는 10분의 6이라고 해놓자. 이렇게 5분의 1, 이것도 그냥 바로 약분을 할까요? 자, 그러면 5분의 3. 자, 5분의 1, 5분의 3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소고기와 우유를 합하여 단백질 52g, 열량. 그러면 이제는 단백질에 대한 식을 하나, 열량에 대한 식을 하나를 만들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섭취해야 하는 우유의 양을 x로 두고 섭취해야 하는 소고기의 양을 y로 둡시다. 자, 그러면 x 단백질이니까 자, 100분의 3 x만큼 하고 소고기도 5분의 1 y 하면 52g이지? 52g. 그지? 자, 이런 식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 그냥 바로 100분의 그냥 이걸 그냥 그대로 쓰는 게 더 편하겠다. 왜냐면 어차피 100을 다 곱해서 식을 간단히 해줄 거라서 처음부터 그냥 그대로 써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두 번째 식은 이제 열량에 관한 식을 만들 수가 있겠지. 열량에 관한 식은 100분의 60x 100분의 100 y 한 것이 440kcal, 440이래. 자, 그러면 모든 변에 100을 곱해주고 100을 곱해주면 쇽쇽 하고 공이 두 개가 붙고 공 두 개가 붙었죠? 자, 그런 다음에 3x 20y니까 여기는 그냥 그대로 두고 이 식은 2로 20으로 나누면 되겠다. 그지?
20으로 나누면 3, 5. 그 다음에 2, 2, 0, 00이 되겠죠? 20으로 나누면. 자, 그래서 이제 식을 다시 한번 간단히 쓰게 되면 3x 플러스 20y는 5200이라는 식이 하나가 났고, 그 다음에 3x 플러스 5y는 2200이 되겠죠. 자, 그러면 변변끼리 빼봅시다. x항이 없어지고 15y는 3000이 되겠네요. 그래서 y는 200이 되겠다. 그지? y는 200. 그러면 x는 어디다가 넣어볼까요? 여기에다가 넣으면 x가 400이네요.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섭취해야 하는 우유와 소고기의 양이 400g, 200g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표를 100g당 처음에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 1g당으로 바꿔서 표를 본다는 것. 그것이 하나 약간 꼬아 놓았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고 잘 풀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센은 숙제가 121페이지에서 124페이지까지였는데 여러분들 숙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오늘도 조금 여러분들 풀어봐야 하는 숙제를 내줘야 할 것 같아. 그래야지 문제풀이를 하고 그 다음 주까지 해서 우리가 연립방정식 마무리를 할 수가 있거든. 자, 그러면 센 122페이지, 121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122페이지 799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센 799번. 두 수 중 큰 수는 작은 수의 2배이고 두 수의 합이 2분의 1배에서 두 수의 차의 3분의 1배를 빼면 14이다. 자, 문제가 간단해 보이면서도 약간 식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모를 수가 있겠다. 그지?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수가 2개가 있잖아. 근데 그 수 중에서 큰 수와 작은 수가 있어. 그러면 큰 수를 x로 두고 작은 수를 y로 둔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 큰 수는 첫 번째 주어진 거에서 보면 큰 수는 작은 수의 2배, 2y가 되겠죠? 그리고 두 수의 합이 x 더하기 y 한 것의 2분의 1배. 자, 그러면 이런 식이 하나가 있고 2분의 1배의 x 플러스 y 한 것이 두 수의 차의 3분의 1배를 뺀대. 3분의 1배의 x 마이너스 y 한 것을 뺐을 때 14라는 말이야. 그지? 그래서 두 수의 차는 얼마인가 이걸 물어보고 있어. 자, 우선 식을 세우는 거는 문제를 읽으면서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은 그냥 간단히 하면 그대로고 이 식을 간단히 좀 해봅시다. 6을 변변 곱해봅시다. 3, 2, 6 대신에 6 곱하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써보면 x는 2y고 이 식은 3x 플러스 3y 마이너스 2x 플러스 2y는 84. 자, 정리를 하면 x 플러스 5y는 8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1번식을 여기에다가 넣으면 되겠죠?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2y, x 대신에 2y를 넣은 거야. 5y는 84가 되니까 7y는 84. 그래서 y는 12. 그러면 x는 여기 넣으면 되겠죠? x는 24가 되겠네요. 그러면 따라서 두 수의 차를 구하라고 했어. 그래서 24 마이너스 12니까 12가 답이 되겠네요. x 마이너스 y는 12. 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창의 문제.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801번. 801번은 근영이의 출석 번호에 대한 설명이다. 근영이의 출석 번호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이 번호는 두 자리 자연수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겠지. 어떤 두 자리의 자연수인데 1의 자리 숫자에서 10의 자리 숫자를 빼면 그러니까 10의 자리 숫자를 우리는 x로 두고 1의 자리 숫자를 y로 둬봅시다. 그러면 1의 자리 숫자에서 10의 자리 숫자를 빼면 3이고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꾸면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꿔서 하면 원래 번호의 2배보다 이만큼 크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지? 10y에다가 x 한 것이 2배의 10x 플러스 y 한 것보다 2배 더 크다. 이만큼 더 크다. 그 말이잖아. 그지? 여기서 10을 곱해줘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 왜냐면 y는 1의 자리 숫자고 x는 10의 자리 숫자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32다 만일에 그러면 x는 10 곱하기 x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30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10y 더하기 x 한 것이 2배 한 거, 이렇게 한 것보다 2배 2 더 크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어. 자, 이제는 풀이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식을 간단히 하면 선생님은 이렇게 하고 싶네. y는 3 플러스 x로 하나 바꾸고 그 다음에 이 식을 이제 정리를 하면 19x 마이너스 8y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y 대신에 3 플러스 x를 여기다가 집어넣지. 그러면 x가 11, x는 22 해서 x가 2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2 대신에 x 대신에 2를 넣으면 y가 5가 되겠죠? y는 5. 자, 그래서 근영이의 출석 번호는 25번이 되겠네요. 25번.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창의 문제인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문제를 읽으면서 여기서 주는 그 힌트 있잖아. 힌트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식을 잘 세우는 것이 아무래도 연립방정식의 활용에서는 그게 가장 관건이겠죠? 자, 그러면 804번도 한번 풀어봅시다. 804번. 자, 10의 자리 숫자가 x이고 아까 금방 푼 문제랑 조금 비슷할 것 같아. 10의 자리 숫자가 x이고 1의 자리 숫자가 2인 두 자리 자연수 a와 10의 자리 숫자가 3이고 1의 자리 숫자가 y인 두 자리 자연수 b가 있다. a와 b의 합이 81이고 차가 3일 때 xy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어떤 두 자리 자연수 a라는 자연수가 있고 b라는 자연수가 있는 거야. 자, a라는 자연수는 10의 자리 숫자가 x래. 그러면 10x겠죠? 1의 자리 숫자는 2래. 이런 게 있고 b는 10의 자리 숫자가 3이고 그러면 30이잖아. 그리고 1의 자리 숫자가 y래. 자, 그래서 a 더하기 b를 한 것이 a 더하기 b 하면 81이고 그 다음에 a에서 b를 빼면 3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시 쓰면 여기다가 a 대신에 이거 넣고 b 대신에 이걸 넣어가지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x 플러스 2, 30 플러스 y는 81. 그 다음에 10x 플러스 2 마이너스 30 플러스 y는 3.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식을 간단히 하면 이 식을 다시 간단히 하면 10x 플러스 y는 49.
10x 마이너스 y는 31 이런 식으로 간단히 되거든요. 자, 그러면 변변끼리 더해서 y를 소거를 하고요. 20x는 70, 80이 되겠네요. 그러면 x는 40, 4가 되겠네요. x는 4. 그러면 이제 어디다가 대입을 할까요? 여기다가 대입을 할까? 그러면 40 플러스 y는 49니까 y는 9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x와 y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4, x는 4, y는 9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88번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88번. 80점 이상을 얻어야 하는 합격하는 자격증 시험에 응시한 30명 중 합격자는 10명이다. 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는 불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의 2배보다 33점 낮고 불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는 응시자 전체의 평균 점수보다 9점이 낮을 때 응시자 전체의 평균 점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네. 자, 그러면 합격자의 평균 점수를 일단은 808번 합격자의 평균 점수가 있을 것이고 불합격자의 평균 점수가 있을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합격자의 평균, 합격의 평균이 x라고 하고 불합격의 평균을 y라고 둡시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전체 응시자의 평균 점수는 30분에 전체가 30명이니까 10명이 지금 합격을 했고 10x 그지? 그러면 20명은 떨어졌죠. 이렇게 한 것이 이게 이제 전체 응시자의 평균 점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10을 다 약분을 해주면 3분의 x 플러스 2y 이렇게 이거가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힌트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가 x잖아. x가 y의 2배보다 33점이 낮대. 자, 그러면 식을 하나를 만들 수 있겠죠. x는 2y 한 것에서 33점이 모자라는 거잖아. 그 다음에 불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는 y는 자, 전체 응시자 수 이거지. 전체 응시자의 평균 점수보다 9점이 낮대. 그러면 3과 x 플러스 2y 한 것보다 3점이 낮대. 9점이 낮구나. 9점이 낮대. 자, 이렇게 식을 두 가지를 세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변에 3을 곱하고 자, 우선 3을 먼저 곱해 봅시다. 그러면 x 마이너스 y는 27이 되네. 이 식은. 자, 그러면 x는 2y 마이너스 33이니까 x 대신에 여기다가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3, y 마이너스 33은 27이니까 y는 60이 되겠네요. y는 60. 그러면 x는 87.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3분의 x 플러스 2y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87 더하기 6, 12, 120을 하면 69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은 직접 한번 해보고 자, 그래서 정답은 69점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한 문제만 더 풀어봅시다. 816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816번은 아이스크림 가게의 주문표이다. 지아가 딸기 맛 1개, 바닐라 맛 1개 주문했을 때 지불해야 하는 금액. 그러면 딸기 2개 사고 초콜릿 하나 샀을 때는 7,000원 이렇게 여러 가지 힌트들이 주어졌죠.
바닐라 두 개는 3,000원이니까 바닐라 하나는 1,500원인 걸 일단 알 수 있겠네. 그죠? 일단 여기다 적어 놓읍시다. 바닐라 한 개의 값은 1,500원인 걸 알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이 딸기 맛을 X, 초콜릿 맛을 Y라고 놓고 2X 플러스 Y 하면 7,000원이고 여기에서 3X 플러스 2Y는 11,500원. 자, 이까지는 식을 세울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식에다가 곱하기 2를 해가지고 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y를 소거를 할 거예요. y를 소거를 땡땡 하게 되면 x는 2,500원이 나와요. 자, 그러면 2,500원을 기억에 대입을 하면 y는 2,000원이 나오고요. 자, 근데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바닐라 한 개랑 딸기 하나 샀을 때 가격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니까 2,500원 더하기 1,500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4,000원.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에 XY로 둔 것이 바닐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헷갈려 하면 안 돼요. 이거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우리 친구들이 조금 문제를 이번 시간에 지금 오늘 시간에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하고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했을 때 우리가 이 단원을 마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숙제는 센을 125페이지에서 131페이지까지 만 좀 풉니다. 알겠죠?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짝수 문제든 홀수 문제든 아니면 지난번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 문제 중에서 창의 문제라든지 중, 상 난이도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대표 문제와 난이도가 상인 문제들만 골라서 이 중에서 조금 풀어보세요. 알겠죠? 안 그러면 그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너무 주말 동안 해야 하는 과제가 너무 많아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조금 날 때 틈틈이 조금만 풀어보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